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더 내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구의 수다 친구 임수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5월 30일) 임수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월 30일에 인사드립니다. 임수혁의 꿀잠 자세요 DJ 임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1회째 이제 하고 있네요. 91회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이제 100회째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벌써 9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실감이 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저번 주에도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날이 부쩍 더워졌습니다. 날이 진짜 부쩍 더워져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참 이게 옷차림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애매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밤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날씨가 돼서 살짝 추운 느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침부터 낮까지 흘러가다 보면은 낮에 진짜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이게 반팔을 입기에도 그리고 긴팔을 입기에도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날씨를 이거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날씨일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온열 질환이겠죠. 온열 질환이 아직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온열 질환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이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겨난다라는 게 좀 그게 일찍 더위가 찾아왔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뭐 그렇게 됐냐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뭐 날이 좀 더워지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이게 되는 그렇게 좀 가지게 되는 그 더위의 그 모습을 예,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모험 조심하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저는 공연 잘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보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춤도 추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수요일에 공연을 했는데 수요일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장소를 그 버스킹이다 보니까 이제 야외 무대에 다 설치를 해놨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천막이라기보다는 건물 밑에 있는 그게 있거든요. 건물 밑에 있는 가려지는 장소가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 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습니다. 이 뭐랄까요? 이게 갑자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앰프가 좀 끊기고 스피커가 좀 끊긴 거예요. 스피커가 끊겨가지고 공연 특히나 좀 중요한 파트 때마다 이게 끊겨가지고 몇 곡이 제대로 스윙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제 곡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악재구나. 그 와중에 업체 측에서는 자기네들 잘못 하나도 없다면서 변호만 하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왜 자꾸 책임을 회피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자꾸 뉴트레이탈 합법을 쓰는데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상황이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좀 얘기를 하다가 또 중간에 화나는 일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또 한 반쯤 진행이 되니까 이게 학교 행사지만 우리가 학교가 이게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아파트들에 좀 쌓여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서 행사를 인가받지 않은 행사일까요? 근데 학교에서 이미 그거 다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조용히 해달라라는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좀 살짝 이게 좀 석이 나가는 게 학교 활동이고 여기서 학교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민원을 왜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돼가지고 좀 소리도 작게 하고 뭐 이러다가 좀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어수선하게 끝났는데 그 와중에 또 춤은 잘 춰가지고 공연은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마무리됐다는 점.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정말로 춤출 일 없이 잘 열심히 쉬다가 이제 공연할 일도 이제 없으니까 좀 잘 쉬다가 한 8, 9월 달쯤 다시 또 추겠죠 뭐. 뭐 그때까지 열심히 잘 쉬고 제 할 일 해야죠.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예정돼 있는 시험들도 봐야 되고 또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후련하게 뭐 마무리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또 지나다 보니까 벌써 5월이 막바지가 됐어요. 오늘 녹음이 지나면 또 6월이 오잖아요. 6월이 지나면 1년의 반이 지나갑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거 이게 참 실감이 안 나거든요. 저는 진짜 실감이 안 나는데 벌써 1년의 반이 이렇게 훅 지나가 버린다라는 게 이게 며칠 또 지나면 또 나이를 먹고 또 이제는 좀 겁이 나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는 게 왜냐면 다시 이 방패막이라고 하죠. 제가 방어막
대학 생활을 좀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시도할 수 있는 거 다 시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방어막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 방어막이 없어지고 실제 사회에 나가게 되고 뭐 대학원 생활 하더라도 전일제를 해야겠죠. 저는 전일제를 하면은 어쨌든 그걸 파트타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될 테니까 바쁠 거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어른 생활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게 나이를 먹는 게 하루하루 더 부담스럽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미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아가긴 해야 되잖아요. 예, 어쨌든 나아가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두가 겪는 상황이고 모두가 겪는 상황들이고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사회에서 잘 자리 잡아가지고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저가 그렇게 예, 좀 겁난다고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열심히 지금은 취준을 하고 있고요. 저도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막학년이다 보니까 막학년이 정말 바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각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학기라 당연히 바쁘죠. 당연히 할 일이 많고 뭔가 쌓아온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전에 있었던 그것보다는 좀 훨씬 덜 바쁘기는 해요. 이게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미 다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학기 때 너무 놀지 마시고 예, 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영어를 대학원 갈 만큼 잘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토익 공부도 어쨌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어느 정도 좀 되거든요. 토익은 점수가 좀 돼서 괜찮은데 예, 대학원에 가려면은 이 회화로 영어 면접을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이거를 조금 열심히 눌려봐야 되는데 또 특히 목표하는 대학원이 국제대학원이다 보니까 이게 영어를 잘하긴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하지만 목표를 위해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여튼 제 본업을 잠시 또 다시 학생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녹음일 기준으로는 아직 조금 나왔지만 지금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지방선거에 그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겠네요.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을 텐데 다들 각자의 신념에 잘 받고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후보들 잘 투표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지만 지방선거 얘기는 오늘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지방선거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 서대문구에 계속 살았으면은 그 이제 기반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거를 좀 알겠거든요. 이 특히나 저는 서대문 FM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걸 좀 접하기가 쉬운 편이라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아는데 이 사정을 조금 그래도 좀 봤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다시 또 거점을 옮겼잖아요. 관악구로. 그리고 관악구 1년만 살고 바로 다른 데로 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런 기반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히 구청장이 어쨌든 여기도 구청장이 3선인가 2선인가 초선이죠. 초선인 구청장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거는 관악구는 그 민주 진영이 강세인 곳이고 뭐 그런 것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투표하기가 나 어떻게 투표해야 되지? 그래서 지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토론회나 이런 거를 하면은 그걸 좀 봐야 될까 봐요. 그래서 좀 보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좀 보고 나는 어떤 후보를 투표를 해야 되는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서울시장을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을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지선은 가야 되지만 이제 서울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아무튼 여러 투표를 해야 되니까 교육감 투표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여기까지 제 근황이었고요. 이번 주 이슈 말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5월 26일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대문구 미근동과 중구 중림동의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현재 서소문 고가도로가 철거 과정에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철거 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요.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이 3명의 인부가 사망을 했고 부상이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여파로 지금 현재 서소문 건널목의 통행장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부선의 서울에서 수원 방향으로 가는 그 열차선이 운행이 중단된 상태고, 그리고 장항선 경유를 하는 용산과 천안간 운행이 중단이 되었고, 행신발로 출발하는 KTX 서울 행신간 운행도 중단이 되었고요. 중앙선, 강릉선, KTX 서울 청량리 방향이 운행이 중단이 되었고요. 경의선 전철도 이제 서울에서 수세까지의 방향이 운행이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서소문로도 양방향 교통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서소문 고가도로 근처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통도 살짝 마비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녹음일인 28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쉽게 복구가 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30일까지의 그 철도의 피해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인명피해가 사망자 3명, 부상자 3명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현재 사고 원인을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의 브리핑에 따르면요, 당일 새벽에 절단 작업을 하는 도중에 슬라브가 2.9cm의 단차가 생겨서 이 오전 새벽에 2시 30분에 공사를 중단을 했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을 진행을 하던 도중에 이 거더라는 게 끊어졌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점검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새벽 1시 30분부터 이 슬라브를 절단을 하고 있을 때 이 거더에 29mm 정도의 치마가 발생했다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 감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1시간 만에 공사가 중지가 된 상태이고, 현장에서는 이 추가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거더를 연결하는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는 정도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임충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조치 없이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이유에 대해서 이 철거 설계 당시에도 거더의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파악을 했다고 전했고요. 현장에서 거더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으리라고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달을 했고, 그래서 감리단장이 거더 붕괴와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계획 자체가 거더가 버텨주는 것을 전제로 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붕괴 사건이 정말로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될 수도 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 하부에 들어갔던 이유 자체도 이 거더가 구조물의 하중 전체를 다 받아서 이 상태를 보려면 하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부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인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의 현장에서는요, 이 서울 특별시 관계자랑 감리단, 안전진단 업체 관계자랑 외부구조 전문가 이렇게 9명이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붕괴가 되기 약 5분 전에 이 밑에서 KTX가 고가차도 붕괴 지점을 지났고요. 무궁화호가 통과한 지 1분 만에 이 상판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이 돼서 자칫하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나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당일 이제 15시부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이제 행안부 장관 윤호중 장관이 사고 해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장 후보분들께서도 이 당일날의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상황을 살폈고요. 그리고 이 오세훈, 정원호, 권영구 후보가 이 세 후보가 얘기를 해서 선거 유세를 잠정으로 중단하기로 전달을 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분들 그리고 사망자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요 그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서대문구에서는 이전에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과자역에서도 그 열차가 침하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에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살짝의 말씀을 더 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 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나의 Fake It입니다. 넌 나의 산소 날 숨차게 해 미칠 것만 같아 어쩌다 난 너에게 지배당했을까 처음 아닌 느낌 잃어버린 해도 방황하는 내 맘 나의 물음표에 멈출 수 없는 내 것만 그거면 돼도 난 너무나 쉽게 네 한마디에 무장해제 그러면 안 돼 내게 넌 너무 위험해 제발 그 말 하지 말아줘 Just can't fake it Let's make it or break it 더 가지 말아줘 Just can't fake it Let's make it or break it 더 가지 말아줘 이제 우리 끝내 나서 원하고 바라던 그 이상의 무엇을 봐도 난 상상을 뛰어넘어 보여줄 준비가 됐어 Believe me Don't tell me it's love Don't tell me it was when it wasn't 단지 과거의 story You know happy endings ain't for us 나를 잘 아는 듯이 바라보던 짓이 이 감정은 뭔지 속박은 느껴 자유롭게 그거면 돼도 난 너무나 쉽게 네 한마디에 무장해제 그러면 안 돼 내게 넌 너무 위험해 제발 그 말 하지 말아줘 Just can't fake it Let's make it or break it 더 가지 말아줘 Just can't fake it Let's make it or break it 더 가지 말아줘 이제 우리 끝내 났어 서대문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듣고 끝장을 보는 이슈 다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6.3 죄송합니다.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6.3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전 투표가 끝났겠죠. 지금은 6시에 끝났을 테니까 이 선거의 판세를 예측하기에 처음에는 되게 쉽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었고 현재 여전히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원론이 되게 크게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쉽게 예전 7회 지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런 허니문 효과가 작용을 해서 9회 지선 때는 최대 많이 하면은 이제 국힘 측에서 한 석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모든 지자체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서 샤이보수의 집결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 각 지역별로 여론조사들이 팽팽하게 나오는 것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곳에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자체장의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서울이겠죠. 서울의 얘기를 좀 해보면요. 현재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세를 읽기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최근에 그런 리서치가 있다면 KBS랑 한국 리서치가 같이 했던 전화면접에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정원호 후보가 42%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36%의 차이고 그리고 부동층이 22%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면은 예전에 그런 판세를 봤을 때 조금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는 서울은 아직까지 조금 어느 곳이 우세하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그런 좀 비토층이 좀 꽤나 있었죠. 그런 상황들이 뭐 한강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종묘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명태균 게이트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오세훈의 그런 좀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에는 이 샤이보스의 집결의 판세가 조금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동안 야당 측에서 진행했던 그런 공세들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상황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 살짝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GTX 삼성역의 철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거는 현 서울시장의 그런 책임론이 강하게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장에 관한 내용은 되게 접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냥 좀 주요한 곳들에서 조금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광주 전남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저기 민주당의 민영배 후보가 5월 18일에 진행했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던 KBS 전주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에서 73%의 그런 지지율을 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곳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정현 후보가 여기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정현 후보가 많은 그런 지지도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는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인데 처음에는 전재수 후보의 그런 후보 적합도가 조금 더 많이 높게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이 지역도 약간 경합 지지대로 바뀐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문화일보와 엠브레인 퍼블릭의 그런 조사에 따르면요, 전재수 후보가 40%, 박형준 후보가 39%로 오차 범위 내에 굉장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다른 조사기관 특히 부산일보에서 진행을 했다던가 뉴스핌에서 진행했던 이런 후보들의 그런 조사에 따라서도 모든 후보가 7% 이내의 그런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부산에서의 그 기존의 그런 스윙보터 지역이 약우세였던 보수의 약우세였던 그 스윙보터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부산에서는 조금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대구로 넘어가면요, 대구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김부겸 후보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요. 특히나 이게 예전에 홍준표 전 이제 시장의 지지 선언과 함께 조금 많이 파란 바람을 타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낮게 받을까라는 실제 투표율로 진행이 됐을 때는 집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런 예측도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상황도 좀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약 열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당이죠. 반면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후보가 조금 높은 비율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기존의
있었던 유정복 시장에 대한 그런 지지도와 관련도 있겠고요. 박찬대 후보의 개인의 그런 퍼포먼스와 함께 인천에서 가지는 정치 생명에서 가지는 그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시너지가 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인천이 꽤나 민주당으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라서 박찬대 후보가 지금은 우세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은 조금 경합이라고 말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KBS 대전과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후보가 46%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장호 후보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민주당 후보의 그런 조금 높은 지지율과 함께 여기서는 쉽게 민주당이 탄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태정 후보의 조금 우세라고 볼 수 있고요.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울산시장은 여론조사 꽃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여기서는 김도경 후보의 그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진보당의 세가 조금 있는 경우라서 김종훈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박맹호 후보의 그런 지지율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무소속으로.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성호 후보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김도경 후보와 박맹호 후보의 그런 단일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단일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아직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선거를 계속 박맹호 후보가 치르고 있고 단일화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이 될 때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투표가 진행이 되기까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울산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성호 후보가 어떻게 살짝 약우세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지금 보수 쪽에서는 표가 좀 분산된 상황이니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상호 후보가 조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최민호 시장에 대한 그런 조금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KBS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에서도 조상호 후보가 51%, 최민호 후보가 26%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좀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 넘어왔을 때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많이 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5일, 26일 양일간에 진행이 되었던 경인일보와 주간조선의 조사에서도 두 조사에서도 추미애 후보가 양양저 후보와 조응천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게 상회하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추미애라는 좀 큰 이제 지지도가 높은 후보의 그런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지는 않는 그런 체급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남시로 거점을 옮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임에도 이렇게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전까지 경기도의 그런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지지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역시 이제 그 우상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꽤나 높게 잡히고 김지태 후보 자체의 그런, 저희가 강원도 사정을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김지태 지사의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우상호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는 있습니다만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서 진행되었던 그런 토론회라든지 그런 거를 진행을 했을 때 우상호 후보의 강원도지사로서의 그런 적합도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좀 그런 게 있었고, 특히 영서와 영동 지방의 그런 패권 경쟁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선 영동의 그런 강한 이제 보수세와 동시에 영서 지방은 이제 민주당 지지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거기는 좀 스윙보터 지역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오차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상호 후보가
펜앤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했던 그 결과에서 우상호 후보가 49.4%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44.9%로 이게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강원도라면은 우상호 후보가 아닌 다른 좀 강원도의 지지의 후보가 있었으면 김진태 후보가 무조건 좀 잘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양 후보 다 약 강원도에서 살짝 애매한 그런 지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호 후보 자체가 중앙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출신에 대한 믿음이 살짝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변수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청북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충청북도는 원래부터 조금 그 시골 동네라고 할까요? 시골 동네에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충청권 보수의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보수 진영에 대한 강세가 조금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진행되었던 뉴스핌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신용환 후보가 45% 그리고 김영환 후보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40.8%로 이렇게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루고 있는데 기존의 그런 지역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포함을 하면요, 김영환 후보가 조금은 높은 지지율을 받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충청북도지사로 지내고 있었던 김영환 후보에 대한 그 낮은 지지도가 조금은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신용환 후보와 김영환 후보가 접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충청남도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형 후보와 접전에서 약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기도 충청남도지사가 박수현 후보가 조금 중앙정부 출신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출신에서 그리고 그 공주시에서 좀 거점을 트고는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출신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김태훈 후보의 충청남도 지사로서의 그런 평가도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런 지지율은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를 점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고 여기서도 국민의힘은 뭐 높게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양 후보끼리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의 상황에서는요,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조사로 따졌을 때 지지율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를 약 우세로 이제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이한 평가가 높은 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높은 편이라고 전해지고는 있는데 근데 여기 또 현금 살포 논란도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사가 김 지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진행되었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부실 운영 논란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조금 경합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김관영 지사 자체가 조금 민주당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상북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이철우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변 없이 이철우 후보의 승리가 조금 예상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좀 지지세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한석 뺏고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철우 후보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이철우 후보의 개인적인 건강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좀 건재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이변이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남지사로 넘어가면요. 경남지사는 그래도 김경수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약간의 우세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남 자체의 그런 약 보수세가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이게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박안수 지사 후보가 조금은 지지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조금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조금 더 약간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도 최근에 꽤나 민주당세가 많이 높아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모든 언론이 다 참여를 한 이 조사의 전화 면접에 따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후보가 55%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문성유 후보가 21%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뭐 양윤영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 여기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이게 뭐 특이할 점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의 부동층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아마 위성군 후보의 그런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각자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가 서울의 토박이고 서울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두고 사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지역에 대한 그런 그게 좀 중요할 거고 특히 중앙당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많은 곳에 그런 지방 정치를 가져가야 또 승리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지방 선거의 그런 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우세는 민주당이라는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 8회 지선 때 이루어졌던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출신 지사들이 꽤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후보들이 꽤나 많아서 그런 지역의 특징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조금 지지율이 많이 낮은 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정부 지원론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역시 서대문구의 그런 FM이다 보니까 서대문구 얘기도 좀 해야겠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운기 후보와 이성헌 후보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성헌 후보의 그런 도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구정의 평가가 살짝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조사기관의 에브리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가상대결 지지도로서는 박웅기 후보가 41.3% 그리고 이성현 후보가 46.8%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성현 후보의 약 5세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당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는 오차 범위 내에 굉장한 접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웅기 후보가 44.4% 이성현 후보가 45.7%의 후보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손해문구청장에 관한 이 선거 판세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던 그런 선거와 이어서 또다시 맞붙는 이 선후배 사이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두 후보 다 명지 고등학교에서의 그런 거점을 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후보들이기 때문에 손해문구 이 을 지역에서의 그런 지지세의 확보에서도 더 치열하게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관전을 해야 될 게 이게 현직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정권의 심판론에 가까울지의 얘기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구청장의 시대가 12년 동안 이뤄지다가 또 4년 전에 탈환에 성공을 했던 이성헌 구청장에 대한 현직의 프리미엄 이 조금 변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현 구청장이었던 이성헌 후보의 재개발 그리고 예산 확보 같은 사업 마무리나 그리고 박웅기 후보의 그런 맹점에서는 이제 이성헌의 구청장이 소통이 되게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점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서대문 구청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인물론이 굉장히 많이 먹히는 그런 투표기도 하거든요. 그 인물론 속에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성원 후보가 얼마나 서대문구의 그런 구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대문구 의원 후보들의 그런 계속해서 이제 저희 일상에 좀 스며드는 그런 후보들의 그런 그 있잖아요. 선거 유세 같은 경우 그런 상황에서 구의원 후보들의 특히 좀 군소정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서대문구에서 살 때도 계속 전진희 후보에 대한 그런 좀 생활 밀착형 그런 선거 후보의 유세라고 할까요? 그냥 사실 지역 정치에서 그냥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하셨던 분이 지금 구의원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후보까지 올라와서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아 보이긴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생활 밀착형 지역 정치 관련해서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특히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가 도입이 됐잖아요. 중대선거구가 도입이 돼서 물론 이게 한 가지 평가로는 양당 체제를 좀 구체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군소정당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지구당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보고 있자면 더욱더 군소정당에게 조금은 더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좀 지방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대문구 의원 후보 그런 선거만 봐도요. 그래서 진보당의 전진희 후보라든지 그리고 자유와 혁신에서도 후보가 나왔죠. 자유와 혁신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후보를 내고 구의원과 관련해서 또 후보를 내려는 거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더 맹점이라고 보여야 될 게 군소정당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이런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지역의 지지 기반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후보들이 조금 더 역할을 더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지방선거가 이 향후에 그런 지방 정치들 이런 저희로 따지면 서울시장의 그런 서울시정에 관한 그런 평가도 많이 바뀔 수 있고 이 지금은 중앙 집권 형태에서 점점 더 지방 정치의 형태로 뛰어서 더 그런 일들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가. 근데 이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매우 낮은 상태라서 그래서 최근에 지방선거도 50%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선거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사전투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했겠지만 특히 본선거도 6월 3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휴일로 지어진 만큼 한 번씩 투표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투표장에서 보시고요. 특히 난과자동 사시는 분들은 난과자 제2동 주민센터 여러분들 주민센터로 가시면 다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슈다방이었고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녹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CT 위시의 치트코드입니다. 얼마나 오래 헤매다닌 걸까 넌 마치 깨지 못하는 레벨 같아 산 넘고 바다 건너고 100개의 동전 먹어도 안 보여 내 미션 끝나지 않을 것 같아
impossible 너는 어려워지기만 해 그 지금 짜증나도 그냥 가는 거지 뭐 마음이 흘러가는 걸 느껴 어느 저기건 괜찮아 내게 가까워지잖아 뜨거운 용에 불을 지펴면 그때 너를 만나게 될까 I wanna know 마음이 급해 한 걸음씩은 너무 답답해 말해줘 더 빨리 가지 두려워 Show me 더 지름길이 있다면 지고 싶지 않아 이 게임을 사랑이 쉬울 리 없죠 만약에 그런 길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죠 Up and down, left and right, A to B, which one? Tell me 한 걸음씩은 너무 답답해 말해줘 더 빨리 가지 두려워 Show me 더 지름길이 있다면 네 마음이 가장 먼저 닿고 싶을 뿐 마음이 급해 한 걸음씩은 너무 답답해 말해줘 더 빨리 가지 두려워 Show me 더 지름길이 있다면 믿고 싶지 않아 이 게임을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자 세요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녹음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했고요. 길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번 선거가 꽤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상황도 좀 떼우고 서대문구 상황도 좀 떼우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투표를 해야겠죠. 저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하고 온 상태일 텐데 제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대선 때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이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러니까 총선 때도 조금 그렇게 했었는데 지선 때는 사실 지방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막 와닿지 않잖아요. 저희한테 뭐 와닿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지방자치가 조금 더 잘 이루어졌다면 그랬더라면 조금 더 저희에게 와닿는 투표가 됐을 거고 그랬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조금 더 많이 지방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그런 변화의 시점에 있는 만큼 저희도 그 변화에 따라서 열심히 그런 투표의 상황도 지켜보고 어떻게 저희 신념을 관철해야 될지도 배워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투표 하셨길 바라면서 더 나아지는 서대문구를 위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 30일 임승혁의 꿀잠자 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로이킴의 스마일보이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 비가 널 젖게 만들면 해가 되어 널 감쌀게 어둠이 널 가린다면 달이 되어 비출게 세상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자꾸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법을 잊은 것뿐이야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힘껏 날아올라봐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할 내겐 꿈이 있잖아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내가 널 일으켜줄게 그 누가
네가 손가락질해도 네 편이 되어줄게. 세상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자꾸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법을 잊은 것뿐이야.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힘껏 날아올라봐.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할. 내겐 꿈이 있잖아.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너에게 줄게 행복한 사랑.